안녕하십니까, 부동산TV의 황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퇴직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전 사실 은퇴나 퇴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행히 제가 하는 일은 정년도 없고, 혹여 은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노후에 할 일이 저는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런 유튜브를 계속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개업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투자자로서의 삶을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임장 활동을 다니면서 계속 건강한 삶을 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은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제 자신. 그런 거 보면 너무도 어떻게 보면 행운하다. 은퇴나 퇴직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물론 제가 건강하기만 하면 저는 계속 제가 하는 일을, 제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제가 잘하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런데 이제 친구들 모임을 했어요. 근데 친구들 모임을 했는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은퇴와 퇴직과 노후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벌써 40대 후반이더라고요. 살면서 나이를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은 벌써 은퇴를 생각해야지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친구들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갑자기 은퇴를 하게 됐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가정이 있고 저희 아내와 저희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은퇴를 해서 모든 수입이 끊긴다면,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없다면, 내가 갈 곳이 없다면 이라는 이런 막막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퇴직을 하면요, 세 가지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퇴직 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자괴감이라고 합니다. 자괴감. 할 일이 없다는 이런 막막함이 될 수가 있겠죠.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직업, 그리고 이제 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문화가 좀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명함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나의 명함에 어떠한 회사 이름이 박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좀 문화가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문화를 사실 이런 문화들은 사실상 좀 없어져야 하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가치, 그 사람에 대한 인성,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능력이 중요한 거지, 어디에 다니고 무슨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떠한 직종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대한민국의 나라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년간 나를 알릴 수 있는 이 명함이 사라진다라는 것, 이 명함이 사라진다는 것은 나의 사회적인 존재감을 입증하는 방법이 없어진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명함이 사라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존감과 존재감의 상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괴감들이 이제 많이 온다고 해요. 나의 명함과 직업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자, 두 번째는 이제 공허함이라고 합니다. 공허함. 직장에서 30년 이상 일을 하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일을 한 지 한 20년 정도 남짓 됐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한 가지 일을 하고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는 정말 박수를 쳐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일을 좋아하고 이 일을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보람을 갖고 한 20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30년 동안, 그것도 저는 저의 사업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직장 생활로 30년이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라는 거죠. 하지만 30년 동안 나만의 전문적인 노하우, 그리고 나만의 전문성,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가치나 입지가 은퇴를 하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그런 나의 전문적인 이 30년간의 전문성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어쩌면 아무런 쓸모도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특히 최근처럼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의 발달로 30년간의 노력이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필요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허함이 상당히 크겠죠. 세 번째는 이제 고정 수입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매월 일정 금액 정도의 고정 수입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은퇴를 하면 고정 수입이 없어지는 거죠. 물론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노후를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저는 대한민국 인구들 중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노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만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월급, 고정 수입이라는 이 월급은요, 단순히 매달 일정한 날짜에 일정하게 들어오는 이런 고정 수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고정 수입이 없어요. 내가 이제 월급이라는 게 없다면 금융거래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죠. 예를 들어서 은퇴를 했는데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고정 수입, 그러니까 월세 수입이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고 매달 다니는 월급이 이제 끊긴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금융거래에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런 거죠. 최근 같은 경우에야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원체 강화됐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인 기준에서 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사실 고정 수입이 없다면 대출에 제한이 있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상 또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자괴감이라든가 공허함이 또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퇴직을 하면 자괴감, 공허함, 그리고 이제 고정 수입이 이 세 가지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사라지는 건 아니죠. 자괴감이 생기고 공허함이 생기고 고정 수입이 사라지는 거죠. 은퇴나 노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말이 바로 100세 시대라는 겁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 저도 젊지만 이 100이라는 숫자는 자신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거나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퇴 후에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퇴직이 빨라지고 있죠. 상시 위기의 시대이고 상시 구조조정의 시대입니다. 퇴직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준비가 전혀 없다가 33%, 그냥 그렇다가 27%, 그리고 약간 부족하다가 24%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85% 정도가 은퇴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은퇴에 대해서 나는 매우 충분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 3.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약 11% 정도는 괜찮은 수준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11%에서 3.5%니까 14.5% 정도가 그나마 이제 은퇴를 좀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100분 중에 15분 정도가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85명 정도는 전혀 은퇴에 대해서 거의 사실 무방비 상태이다. 자, 최근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60대 부부의 향후 30년간 예상생활비는, 놀라지 마십시오, 약 7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만약에 이제 은퇴를 하셨고 아파트가 한 10억짜리가 하나 있고 자녀들을 출가를 시켜야지 되는데, 자녀 2명을 만약에 출가를 시킨다고 하면 그 안에서 당연히 또 자녀가 출가하는데 비용이 발생을 할 것이고요. 또 본인들이 사시는데 약 7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정말 대략적으로 진짜 대략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고요. 과거에는 오래 사는 것이 정말 큰 관심사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100세 시대의 재앙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사실상 이제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가장 큰 원인은 저는 각자가 준비할 시간이 사실상 너무 없었다. 우리가 이제 경주마처럼 다 막은 상태에서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사실상 이 노후를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낀 세대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절대 하지 마시라는 것들이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거죠. 분당에 사시는데 자녀들이 서울에 사세요. 내 자녀들, 특히 이제 따님들이 이제 주로 아들보다는 이제 따님들 주변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님들이 이제 맞벌이를 해야지 되니까 아기를 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은퇴를 하고 나서도, 연세가 드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자녀 뒷바라지를 하셔야지 되고, 또 위로는 또 부모님을 공양하셔야지 되는 세대들이 지금 이 40, 50대 세대들인 것 같아요. 한 5, 60대 세대들, 낀 세대라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가한 자녀들의 손자 손녀를 봐주는 거에 대해서 뭐 어쩌다 한번 봐주실 수는 있겠지만, 남은 여생을 포기하면서까지 봐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 좀 많이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뭐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게 씁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런 삶을 사시더라도 상당한 노후 생활 자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바뀌셔야지 된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자녀를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자녀한테 사실 손을 벌리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면 자녀분들도 요즘 뭐 아이 키우는데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비가 또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손자 손녀를 당신들의 자녀들이 키우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힘든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자녀들한테 또 노후에 대한 대가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아닌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될 시간이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좀 젊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20, 30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의 노후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본인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누구도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의 노후, 그리고 저의 노후를 아무도 책임져 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저의 노후는 제가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될까요? 이런 노후를.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 다 아는 내용인데요. 자, 주식이나 금, 부동산 등 이런 재테크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셔야지 됩니다. 이건 관심만 갖고 돼서는 안 될 일이다. 저는 노후를 위한 재테크, 노후를 위한 투자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지 된다. 젊은 분이시든 20대든 30대든 아니면 지금 당장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은퇴를 하신 분이든 간에 그 누구도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테크에는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만 가지셔는 안 되고 반드시 관심과 함께 실행을 옮기셔야지 됩니다. 무엇을 사시던 간에, 그리고 무엇을 투자하시던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자주 드리겠죠. 하지만 뭐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면 주식을 하시던, 채권을 하시던, 금을 하시던, 뭐 펀드 쪽에 투자를 하시던 간에 노후를 대비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 노후를 위한 투자는 40대보다는 30대가 유리하고요. 30대보다는 20대가 유리하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말 많은 직업들이 새로 생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달로 또 많은 직업이 새롭게 없어집니다. 새롭게 생기는 직업이 있고 새롭게 사라지는, 그러니까 또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는 직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살아가는데 적어도 3가지 정도의 직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직업이 3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의 개념이 아닌 이제 직업의 개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보다는 직업이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일인 겁니다. 자, 노후의 3대 불안 요소는 뭐 외로움, 건강, 돈입니다. 외롭고, 그리고 이제 건강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정 수입이라든가, 그러니까 지출에 대한, 그러니까 노후 자금은 이런 것 같아요. 새로 발생되는 자금, 새롭게 수입이 발생이 돼서 그 자금을 계속해서 써나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은퇴를 하기 전에는 새로운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 수입을 가지고 새롭게 지출을 하죠. 이제 뭐 생활비를 쓴다든가 자녀 교육비를 쓴다든가. 하지만 노후는 계속 비워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1억이 있다면 새로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1억이 계속해서 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불안 요소를 항상 안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걸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우울증, 외로움과 건강과 돈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불안감과 우울증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직업을 갖는 것이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직업을 가져,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세 시대고요. 직업에는 이제 나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뭐 이 유튜브를 하면서 항상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벌써 한 34,000명 정도가 넘었고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는 저는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일을 거의 20년 정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박말래 할머니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고요. 이 할머니께서 지금 현재 나이가 71세이십니다. 근데 이제 구독자는 118만 명 정도 돼요. 이분은 과일 가게 장사부터 시작해왔고요. 뭐 가사도우미, 뭐 공사장에서 백반집, 식당 운영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50년 동안 혼자 이남 1녀를 키우신 분입니다. 근데 2016년도에 의사로부터 치매를 주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릴 때부터 계속 키워온 이분의 손녀딸이 치매 예방을 목적으로 할머니한테 영상을 찍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단순하게 시작된 일이죠. 그리고 이게 일이 이렇게 커질지도 몰랐을 겁니다. 손녀딸도 그렇고 이 박말래 할머니도 그렇고.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18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세계적인 월드스타가 되셨어요. 지금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사인회를 하고 계세요. 뭐 수입은 뭐 얘기할 거 없이 어마어마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박말래 할머니가 하신 것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일상부터 촬영을 해서 한번 유튜브 영상을 올리시는 것도 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분야가 있으실 거예요. 나는 꽃꽂이를 잘한다. 그럼 꽃꽂이에 대한 이야기. 나는 책 읽는 거를 좋아해. 그럼 독서에 대한 유튜브. 나는 설거지를 정말 잘해. 이 유튜브가 좋은 게 뭐냐면 해보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유튜브에 관심을 가지면서 보니까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이게 우리 잭팟이라 그러죠.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컵 쌓기를 잘해. 그럼 컵 쌓는 장면을 올리는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고요. 젊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외국에 한 유튜브가 있는데요. 그분은 매일매일 집으로 택배가 날라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택배를 뜬 거를 유튜브로 찍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은 어떤 택배를 받을까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택배를 받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구독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도 안 차잖아요. 그죠?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정말 잭팟을 터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내가 유튜브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도전하세요. 그냥 찍어보시고 올려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내가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학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인터넷으로 충분히 배우실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유튜브도 하나의 직업.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새롭게 주목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또 수납 전문가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 수납 전문가는 좋은 게 나이 제한도 없고 성별 제한도 없고요. 실제로 이 시니어분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다양한 직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한번 찾아보시면 많은 직업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또 생각하지 못했던 직업들이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수납 정말 잘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정말 할 게 없으면 수납 전문가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본 적은 있어요.
그리고 뭐 젊으신 분들 중에서 요즘 드론, 뭐 드론 대세잖아요. 드론도 고수입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직업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직업 안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는 반드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셔야지 되고, 관심만 갖고는 안 되고 실행을 하셔야지 된다. 금액이 얼마가 됐던 간에. 두 번째는 좀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에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후를 준비하는 이 두 가지 방법. 자, 오늘은요 은퇴와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역시 은퇴와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좀 시리즈를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은퇴와 노후를 대비하는, 그리고 은퇴를 됐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문제점, 그리고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이제 전문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부동산 투자, 그리고 은퇴자를 위한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연재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요즘 청결이 더욱더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외출 시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외출 후 손 씻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